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퍼지자 중국 판다 보호당국은 무언비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우 보등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 대표의 입장이 나온 이후 전 직원들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 좀 잡아주시죠. 자, 강원도 인제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숨졌다고 합니다. 군기 훈련 일단 표현은 그럴싸한데 한마디로 얼차려죠.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뛰면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도 있고 푸시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며칠 전엔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자, 지금 자식들을 군에 보낸 많은 부모님들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두 훈련병의 명복,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켜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충남 태안 모항항의 꽃게잡이 어부 아내예요.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을 많은 돈을 주고 모셔왔는데 야반도주했어요. 정말 가족처럼 되는데 우리는 어쩌라고 하신 박인용님. 자, 부산 해운대 사는 조경희 여사 칠순 축하합니다. 엄마 사랑해 하신 이율희님. 자, 휠체어 탄 언니를 데리고 버스를 타려는데 계속 승차 거부를 당했어요. 무려 10대씩이나. 결국 장애인 택시를 불렀습니다. 세종시 버스 기사님들 속상합니다 하신 이혜경님. 마트 왔다가 지갑을 깜빡해서 친구가 하는 마트 옆 약국에 갔습니다.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긴 친구랑 동거래 않는다고 하더군요. 에라이 이놈아 하신 정읍의 김남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김호중 소속사 폐업 수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정말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다 하던데 거기에 그 배우 김광규 씨도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오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각 엔터테인먼트에는 김호중 외에도 손호준, 김광규, 한영, 금잔디, 이동국, 허경환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사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당장 새로운 소속사도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경찰 관계자로 보이는 어떤 분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호중이 형, 경찰을 너무 바보로 봤어. 왜 그랬어 하던데. 자, 경찰은 지금 자신만만이죠. 경찰만 그렇게 본 게 아니죠. 국민들을 다 그렇게 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 탐지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수사본부장 입장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할 필요도 없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입니다. 술을 마셔서 사람을 친 다음에 다치게 한 뭐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음주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껏 자신이 누구한테 대신 운전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방조했다 그래서 범인 도피 방조죄인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시켰다면 법인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교사는 전범하고 똑같이 처벌될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처벌되거든요.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 몇 가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은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사생활 부분까지 경찰이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것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더 밝혀진다면 교사죄로 더 가중치 처벌될 수가 있고요. 10일 이내에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대학가 먹튀 3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서울의 한 대학가 술집입니다. 남자 셋, 여자 둘. 소주에 치킨 시켜놓고 저렇게 즐거운 시간. 자, 잠시 후에 말이죠. 담소를 난다. 여자 2명이 먼저 일어나서 나갑니다. 남자 셋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우르르 일어나서 한 명씩 가게 밖으로 나가는데 뭔가 그냥 쏙닥쏙닥 귓속말도 하고 무슨 작전을 뭔가 어정쩡하게 있는데 직원이 있나 흘끔 돌아보는데도 저렇게 한 명 남았어. 직원 안을 보더니 마저 나가버립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치킨에 맥주도 아니고 소주라니, 그리고 3만 원도 안 되는 돈 그거 내기 싫어서 저렇게 눈치 보다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안 냈네요. 근데 즉석 만남까지 했죠. 여자 2분하고 이제 재미있는 대화도 하고 만남까지 하고, 사실 3만 원도 안 되니까 저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즐거웠으면 아무리 학생이라 그래도 10,000원씩은 냈어야죠. 그래서 3만 원 채워서 내고 그러고 나갔어야 되는데 눈치 힐끔힐끔 보면서 이제 그냥 나갔습니다. 이때가 대학교 축제 기간이라서 워낙에 사람도 많고 바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예전에도 이런 일을 몇 번 겪으셔가지고 그 범인 찾으려고 하는데 뭐 막상 찾아지진 않으셨대요. 근데 너무 괘씸하고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건 반장에 제보해서 좀 깨달으라고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저 정도면 가렸더라도 본인들인지 알아차릴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차두리 2 여성과 고소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전 국가대표 선수 겸 코치 차두리 씨.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하루 종일 난리던데 현재 법적으로는 유부남인데 말이죠. 불미스러운 일에. 네, 그렇습니다. 뭐 공인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좀 사생활 관련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매체에서 알려진 게 차 씨가 이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입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차 씨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차 씨하고 교제 중이다, 본인이 교제 중이라고 밝힌 그 다른 여성도 이 차 씨가 고소한 여성을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를 당한 쪽의 여성은 어떤 입장이면 예. 자신이 차 씨와 교제 중이었는데 차 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었는데 차 씨가 그래서 자신을 고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차 씨 측에서는 2 여성을 이렇게 동시에 교제한 사실, 복수의 여성을 교제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현재 혼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13년째 별거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 혼인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이제 차 씨의 법적인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도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차 씨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택배 훔쳐가신 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옷에 배낭을 맨 채 등장하는 저 노인. 자, 마실 걸 하나 들고 어슬렁 그러더니 아래를 유심히 보면서 말이죠. 한 모금 마시더니 그걸 내려놓죠. 그러더니 택배를 하나 집어들고 좀 보더니 왔던 길로 다시 백도를 합니다. 자, 먹던 음료 쓰레기는 버리고 택배는 훔쳐가고, 박 변호사님, 네. 택배는 택배대로 잃어버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야 돼. 하지만 제보자님께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쓰레기는 뭐 치우면 되지만 좀 택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재물성이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가져가는 절도의 모양새입니다. 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인데 이 종로에 있는 어떤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도 뭐 장독대 뚜껑이라든지 아이 먹일 우유라든지 그게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 선쿠션 4개를 이제 이 택배로 주문했는데 저렇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보자가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이러니까 한 개 혹시 썼으면 3개라도 갖다 놔라. 그러면 봐주겠다. 저거는 모르고 가져갔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택배거든요. 현대생활의 택배 당연히 타인의 물건이고요.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CCTV 다 찍혀 있고 지금은 좀 가려져 있지만 얼굴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예, 공개한다고 하니까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택배 당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첫인상이 중요한데 점점점.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낮에 카톡을 주셨어요. 네, 재수하고 있는 딸을 유명한 기숙학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차로 데려다주고 싶다는 아내,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20년 차로 재수 중인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라고 기숙학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하다못해 식당에서도 좋은 차를 끌고 가면 대접도 다르고 운전하면서도 좋은 차 옆에는 다른 차들이 쉽게 덤비지 못한다. 기숙학원에 내려주고 올 때에도 좋은 차를 끌고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아주버님 외제차를 잠깐 빌려서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 네, 부부는 평범한 SUV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버님은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발끈하면서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남의 시선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아이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반대했는데요. 아하. 아무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아이가 앞으로 거기서 지낼 텐데 좋은 차를 끌고 가면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첫인상을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속물인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속물인 것이냐 속물인 것이냐.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가족 여러분들 몇 분 들어와 계시죠? 네, 뭐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잘났어 정말. 여보 상희 아빠 옛말에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배 쫄쫄 굽는다는 말 몰라? 아유 유명 학원이라서 한 가닥씩 하면 집안일을 다 올 텐데 우리 상희 뭐 기죽일 일 있어? 거기 선생이든 애들이든 그거 보면 상희 함부로 외제차 탁 타고 오면 함부로 대하겠냐고. 아이고 속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잘났어 정말 동그라미입니다. 이러면은 사연을 주신 입장에서 좀 난처한데요. 자, 다음은 남편이 이 사람 이거 말하는 거 좀 보소. 아니 우리 집 차가 뭐 어때서 그래? 고물차야? 뭘 벼랑간 형 차를 빌려오라. 이봐 여보, 당신 딸 상이 그런 거 안 해도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야. 아니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렇게 딸내미한테 자신이 없어. 아이고 진짜 속물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일단 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차로 이제 임팩트를 주려 그러면 레벨이 달라야 됩니다. 아마 형님 차로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뭐 예상하건데 완전 좋은 거. 엄청나야 됩니다. 봐도 저런 차가 있나? 이래서 해야 되는데 막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그 이상 돼야 그 정도 돼야 되지. 그 정도 아닐 거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또 눈에 띄게 하려 그러면 또 알려야 되거든. 빵빵하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상희야 내리자 왔다. 빨리 외제차 내려.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저도 취향도 그렇고 그 레벨도 안 맞을 것 같고 알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냥 가세요. 걸어가도 돼요. 예.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들은 얘기를 전해드리면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정도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있어요. 동네 다 있는데 뭐 그런 차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정말 그 엄마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우리 아이 기숙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속물은 아니신데 이건 정말 부모의 불안이에요. 정말 불안해서 오는 그냥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고요. 20살이잖아요. 20살 애들한테 뭐 부모의 차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차라리 애 얼마나 정말 공부 잘하나, 얼마나 성격 좋나, 얼마나 차라리 멀끔한가, 뭐 이런 것들이 그 20살 애들한테는 더 호감도가 있지. 뭐 진짜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네, 전혀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양 변호사님이라도 좀 사연자분 좀 두둔해 주시면. 아니 뭐 저는 정말 이해는 해요. 워낙 세상이 요즘에 특히 SNS 가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좋은 차에 명품에 막 이렇게들 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아내분도 이렇게 불안하신 거죠. 이런 거 하나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딸이 손해 볼까 봐 불안하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박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그거 눈에 별로 띄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따님이 혹시라도 이게 왜 큰 삼촌 차를 내가 빌려서 타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가 꺾이실 수도 있고 따님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무슨 차가 됐든 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좋고요. 너는 엄마 아빠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딸이야. 너 하나만 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 그 말이 제일 아마 더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중교통으로 가세요 그냥. 눈에 안 띄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외제차가 좋은 첫인상을 줄 거라는 게 이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아이를 위축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야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니님 보고 계시죠? 최근에 소아과를 다녀오셨다고요. 정말 기겁을 하셨다면서 사진을 보내주세요. 자, 어떤 어르신이 앞쪽 소파 등받이 부분에 저렇게 맨발을 턱하니 올려놓고 말이죠. 아니, 공공장소에서도 저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소아과 아닙니까? 면역력이 약한 꼬마들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저기다 저렇게 맨발을, 아유, 제발 소아과에서 저런 행동은 말아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지난 4월 3일 많은 이들의 배움과 함께 중국으로 떠난 국민 판다 푸바오. 福宝回国以后，我们先按照韩国的饲养方式，来进行一个过渡，对它的食物配比先按照韩国方面的食物配比来准备。 그런데 기대와 달리 푸바오가 현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야기 판다 푸바오. 지금은 중국에 있는데 말이죠. 용인, 푸씨, 푸공주, 푸뚠뚠 온갖 별의별 애칭으로 다 불렸는데 그런 푸바오한테 좀 이상한 수상한 소문이 바다 건너 지금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주 대접해 준다더니입니다. 자, 정말 푸공주 그런데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일단 그런 의혹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2020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였고요.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힐링을 줬어요. 이 푸바오가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이 푸바오로 찾아갔던 사람이 연인원이 550만 명, 10명 중에 1명은 푸바오를 직접 보러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런 정말 귀한 존재였는데 중국에 간 지 한 50여일 정도 됐죠. 지난 24일에 사진과 영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 푸바오에게 사람들이 먹이도 주고 이렇게 만지고 이런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 푸바오가 있는 곳이 비전시구역,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비전시구역이라는데 저 영상 사진은 누가 어떻게 찍은 거지부터 이 의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사육사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푸바오를 만났고 만지고 먹이까지 줬다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다. 네, 이 논란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먼저 번졌습니다. 지난 24일 판다 보호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푸바오 사진들과 짧은 영상들이 중국 SNS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사육사가 아닌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푸바오에게 창살 너머로 손을 뻗어서 먹이를 건네고 있고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판다는 감염에 취약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육사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꼭 쓰고 먹이를 주고 접촉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드나들면서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도 주고 사진까지 찍은 게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고요. 더 나아가서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위층 접대 의혹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사진 속 푸바오가 지내는 시설이 먹이 조각들이 널린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고 하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 이렇게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누리꾼들이 먼저 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판다 보호센터도 하루 만에 근황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 보고 오시죠.哇，好像的。哇，哎，来嘛，来吃一根儿，是吧？你新训练的成果回来，是吗？也更便于饲养员们观察记录福宝的适应情况。总体来说，福宝目前的适应情况良好。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중국으로 간 판다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난리냐 하실 수 있는데 예. 주말 사이에 정말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이 제보창 뭐 메일 엄청나게 이걸 다뤄달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올린 저 동영상 때문에 더 무슨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이 해명 영상이 좀 더 혼란을 또 논란을 야기시킨 걸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의 네티즌들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뭔가 손으로 주고 사과를 받아 먹긴 하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이마 부위에 보면 머리, 뒷덜미 이런데 뭔가 털이 빠진 페인 흔적 같은 게 보였다고 해요. 그러네요. 목부에도 선명한 자국이 좀 남겨져 있고요. 이마에는 뭔가 상처처럼 보이는 자국도 여기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이마에 좀 보이죠? 뭐 좀 찔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줄을 혹시 착용한 거 아니냐, 목줄에 패인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좀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렇다면 판다 먹이 주기 체험한다고 하던데 목줄 해가지고 푸바오 데리고 가가지고 동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티즌들도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은 더 합니다. 예.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세상에 뭐 저 푸바오한테 목줄을 채웠다 이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푸바오 정말 가족처럼 막 자식처럼 너무 예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목줄을 채워가지고 뭔가에 이용했다 이러면 정말 속상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판다보 연구센터에서 SNS에서 확산된 영상 사진은 푸바오에 온 것은 인정을 했는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해당 사진을 본인들이 찍은 게 아니고 도둑 촬영자가 몰래 찍은 것이다라고 경찰에도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해명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푸바오를 만지거나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개의 말이 서로 예. 잘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도둑 촬영은 당했는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다면 아하.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중국 누리꾼들이 도리어 한국 이 푸바오 팬들한테 SOS를 쳤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단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글과 댓글은 지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긴 뭐 중국 당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SNS 검열도 하고 다 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그 푸바오가 중국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계속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의혹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4일 됐을 때 처음 공개된 영상이 방 안에서 계속 앞부르기 하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16일 날 아까 영상 지금 보시는 게 이제 4일이었고요. 지난 16일에도 하나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마에 상처는 처음 났었거든요. 상처처럼 보이는 것이. 근데 그때는 또 중국 측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푸바오가 이렇게 모퉁이에 좀 기대서 잠을 자다 보니까 한쪽이 눌려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푸바오에 대해서 워낙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해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참 판다와 관련된 의혹들이 푸바오에만 제기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난해 11월에도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3마리가 있는데 예. 그 친구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뭐 심지어는 뭐 판다를 가지고 비밀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좀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판다 외교가 중국의 외교부에 굉장히 큰 중국 외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이른바 소유권 정책이랬던 것 때문에 다 또 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 푸바오를 좋아하는 한국과 중국의 팬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더라고요. 일단 우리 한국 팬들은 공산 국가에 맡기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힘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푸바오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국제 어떤 청원 사이트 뭐 체인지에 글도 뭐 올리기도 하고
청원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 접대, 학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에서 이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서명이 5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 4만 2천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고요. 요건 온라인으로 활동이지만 직접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찾아가지고 트럭을 진짜요? 몰고 갑니다. 가서 트럭에 막 얘기해 놓습니다. 국보라고 말해놓고 접개구역 사실이냐 진실을 되게 해명해라 라고 이게 공주대전 지금 믿었더니 주한 중국 대사관 네, 앞에 그 앞에 가서 중국 해명해라 공주대전 믿었더니 접근이 사실이냐 이런 문구를 반복해서 표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안 되면 예. 타임스퀘어 뉴욕에 이거 지금 광고라도 하자라고 어이구야. 돈 모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뭐 푸바오는 곧 이제 검역을 다 마치고 공개 구역으로 이제 이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푸바오 팬이 많아요. 푸덕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푸바오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투어까지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의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푸바오의 그 안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서 푸바오를 만나고 싶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괜히 그 푸바오 그 잘 돌봐주지도 못하는데 중국 연구센터에 돈만 벌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께서 6월 달에 푸바오를 만나고 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좀 소식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든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갑질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놨습니다. 강 대표의 입장이 나온 이후 전 직원들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강영욱 대표가 첫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주일 만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명 영상을 올렸고 저희는 거진 1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그 입장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 대표 해명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전 직원들이 또 재반박에 나서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 직원이 이 퇴사한 후에 마지막 급여로 9,670원 이걸 받았다는 의혹 있었죠. 이 강영욱 대표 부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연락이 안 오니까 조바심을 좀 느꼈던 것 같고 액션을 이거라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임금을 그냥 떼먹고 싶었으면 사실 왜 9,670원을 입금을 했겠어요. 죄송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그분이 원하면 이제라도 직접 만나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 그 해당 직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만약에 제대로 된 사과를 진심으로 했으면 저는 절대로 제보하지 않았어요. 그 급여를 받았을 때 9,670원 그걸 보고 나서 그건 통보인 거지 협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노동청으로 가게 됐던 거고 미지급 급여, 퇴직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주무관님이 직접 그분들에게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고요. 그 조정이 계속 미뤄져서 3개월이 걸렸던 거고요. 원래 맞은 놈이 더 잘 기억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사과를 받은 건지 아니면 해명 방송을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강영욱 씨 부부 측 입장은 그 직원과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 관계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동등한 사업자로 계약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기본급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자신들은 알고 있었고 또 이게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연락을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액션을 취하겠다 싶어서 그 10,000원에서 세금을 빼고 9,670원을 입금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닿아서 연락 좀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연락이 닿아서 다 정산을 해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들으신 것처럼 직원 측 입장은 좀 달라요. 연락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연락이 제대로 받지를 못했었고 전화가 왔었는데 마침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자로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용노동청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서 근데 바로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3개월이나 흘러서 이제 노동청에서 3자 대면을 해서 좀 사실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야 뭐 기본급 퇴직금 다 정산해서 640만 원을 인급했는데 이걸 이제 와서 사과한다니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직원들 동의 없이 반년치 이 사내 메신저를 모두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욱 대표 아내분이 해명을 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한남, 추 배웠어요, 그 단어를. 박 변호사님,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일단 이 메신저 2018년 정도인데 메신저의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서 메신저를 이제 봤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일단은 전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동의 없이 사내 이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이 강영욱 씨 부부가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 7월 21일 날 있었던 일인데 조금 달라요. 강영욱 씨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후 23일 날 돼가지고 뭔가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방문해서 모든 직원한테 메신저 검열을 동의서를 작성해서 이걸 받은 다음에 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의서 받는 것도 사실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저 7월 23일입니다. 저렇게 한다고 하고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6개월치 메신저를 지금 몰래 보고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혹시나 보복한 게 있으면 그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강영욱 씨의 부인이죠. 이 수잔 엘더 씨 같은 경우는 메신저 보는 건 맞다. 뭐 일기약게 얘기했을 때 몰래 보긴 했지만 이게 남성 혐오, 남용 표현이라든지 이 자식 조롱 보고 눈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예컨대 왜 6개월간 몰래 봤냐 이 부분에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CCTV 감시 의혹, 뭐 그 문제도 되게 이 논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 이 강영욱 대표 아내 그 문자가 증거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강영욱 대표 아내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영상을 봤는데 누워서 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CCTV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얘기를 했다. 거기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누워서 근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누워서 일했다는 주인공께서 뭐라고 이제 밝혔냐면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사무실은 2층에 있고 강영욱 대표 부부 사무실은 3층에 있었다. 층수가 다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보고 진짜 봐서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 얘기했을 것이다. 예. 굳이 문자를 보낼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CCTV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그때는 강영욱 대표 부부가 그 메신저 얘기한 후에 동의서를 받은 지 시간이 별로 안 지난 후로 해서 전 회사가 다 진짜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 분위기였대요.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이렇게 푹 퍼져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앞에도 CCTV가 있고 뒤에도 CCTV가 있으니까 본인의 얼굴에 잡히는 게 너무 싫어서 CCTV를 피하려고 자세를 꾸부정하게 하다 보니까 누워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앞쪽에서도 찍고 있고 뒤에서도 찍고 있으니까 저 듀얼 모니터 밑으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숙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다라고 지금 직원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 강영욱 대표는 55분짜리 해명 영상에서 CCTV 감시 의혹에 대해서
아주 뭐 상세하게 반박을 했죠.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직원 감시용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날씨 더운 날 긴 소매 유니폼을 잠시 벗은 직원을 CCTV로 발견하고 전화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옷 입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CCTV를 보는 방법을 몰라요. 맨눈으로 보고 그리고 CCTV를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미 없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 들으신 것처럼 강영욱 대표는 CCTV 보는 방법을 모르고 그 의미 없는 장면을 보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전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덕소와 오남의 회사가 있었는데 두 곳 모두 대표 집무실 테이블 바로 앞에 CCTV 모니터를 배치해뒀고 일하는 도중에도 TV처럼 항상 켜두고 직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보듬 덕소 캠퍼스의 경우 강형욱 부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진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총 21곳의 장소를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책장은 강형욱 대표의 책상 바로 맞은편이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강형욱 대표의 사진에도 해당 책장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남 캠퍼스의 경우에도 강 대표의 책상 바로 앞에 있는 검은색 캐비넷 안에 CCTV 화면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문은 바로 강 대표의 아내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전 직원들은 강 대표가 CCTV를 보는 방법도 모르고 보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강영욱 대표는 욕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도 전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폭언을 전 직원들에게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강영욱 지금 그 직원들 싱크도 준비가 돼 있죠?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강영욱 대표는 분명 욕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임금이가 뭐 4대 보험 이런 거 안 해줘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 들었어요. 새끼야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를 제가 전달해서 들었죠. 거의 직원들한테. 아니요, 욕설은 저는 몇 번 들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왜 욕설을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저 욕설하는 거 봤어요. 어떤 수준의 것이었나요? 당연히 쌍욕이죠. 기본 베이스로 이건 욕이다라고 하는 건 쌍욕이에요.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두 명의 전직 직원 얘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남자 직원, 한 분은 또 여자 직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네요. 네, 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그 대상이었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벌레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간 배치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직원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노동청에 또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신고를 했다라고 노동청으로 또 연락을 받은 그 강영욱 대표의 배우자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욕설을 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 직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일반 또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훈련사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훈련사들은 훨씬 더 심하게 욕을 들었다, 폭언을 들었다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뭐 참 양측의 얘기가 너무 달라서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강영욱 대표는 또
지금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어떤 여러 또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반려견 레오죠.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잘 모른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 일찍 또 늦게 가서 레오를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변 봉투 햄 했던 거 논란 관련해서는 배변 봉투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검은 봉투가 옆에 있었는데 그걸 다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먹이 지급 금지했던 논란 관련해서 배고픈 강아지 훈련해야지 먹이를 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굶겨서면 좋은 것 같다라고 한 것을 좀 오해한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뭐 매체에서 사건 반장이 제보자 두세 명, 서너 명인가요? 서너 명에게 제보를 받아서 뭐 방송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 10명 가까운 직원분들과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직원들의 재반박에 대해서 다시 강영욱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아쉽게도 받지 않았고 문자로 입장을 전했지만 단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간 친모, 이 3남매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슬픔에 빠진 이때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고 사망보상금 6억 원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제보자의 가족이 이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제보 사연 정말 집중해서 좀 봐주십시오. 사방가족분의 얘기인데 와, 정말 이 얘기를 들으시면 교수님 네. 정말 확 올라옵니다, 이거. 네, 막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제보자는 30대 여성입니다.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남매 모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친모 때문입니다. 친모가 그 당시에 다단계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와 너무 이제 다툼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가출을 했어요. 어느 날 가출을 했다가 이제 들어온 친모를 보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딱 보니까 포장지도 뜯지 않은 삼각김밥이 저렇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출을 했던 엄마가 싸줬으니까 그것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이 친모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현금은 물론 아이들의 돌잔치 반지까지 싹 훔쳐서 집을 나가 버렸고요. 나중에 부모님이 결국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보자는 그래도 엄마니까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고등학생 때 엄마를 찾아서 갔다면서요. 네,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와 형제들 몰래 이모에게 연락을 해서 친모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친모의 모습이 제보자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친모는 대뜸 제보자를 보자마자 왜 나를 찾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하고요. 또 지금 새 가정이 있고 남편이 너의 존재를 알면 안 되니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친모는 둘째 딸인 제보자에게 이른바 경고를 하고자 만났던 거죠. 급기야 친모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왔다면서 고등학생인 제보자에게 밥값까지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온 제보자는 아버지에게는 속상한 일들을 털어놨는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사실 내 친모가 바람이 나서 가출을 했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 외도로 이혼을 했던 거군요. 아. 자, 그래서 일단 이 둘째 딸인 제보자는 완전히 친모랑 이제 연을 끊었는데 7년 전에 이 제보자의 친언니가 사망하면서부터 다시 이게 스멀스멀 나왔습니다. 네, 제보자보다 3살이 많았던 친언니인데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언니가 사용하던 은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라는 게 친모에게도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모가 이제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고, 근데 그걸 듣고도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연자, 제보자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상중인 아버지한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친모와 아버지 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에 이런 일도 생기면 자기도 반만 가져가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이라는 거는 또 자식이 또 죽을 줄길 바라는 거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일이 또 그러니까 더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는 무조건 보통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그렇지만 이게 좀 저주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끔찍하게 실행이 됩니다. 제보자의 남동생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사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주가 된 건지 뭐 실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가족이 친모한테 동생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척이 부고 문자 보내다가 이게 아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친모가 친척 물론 또 아들 친구들은 다 확인해서 왜 아들이 죽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고 회사에서 사망보험금 5억 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됐다고 합니다. 자, 20년간 나몰라라던 그 자식의 죽음, 첫째 언니가 죽었을 땐 빈소에도 안 왔던 친모가 설마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친모 숨진 아들의 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5억 원은 물론이고요. 제보자의 아버지가 개인 돈으로 매달 넣었던 사망보험금 1억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가 동생에게 든 보험은 2개인데 그중 1개는 다행히 아버지가 보험 수령자로 지정돼 있지만 나머지 1개는 법적 상속인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남동생이 보험 수령자를 아버지로 바꾸려고 했지만 일이 바쁘고 당장 무슨 큰일이 생기겠냐 싶어서 미뤘다고 합니다. 친모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아들의 사망보상금 5억에서 40%를 요구했고요. 친부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도 반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예?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친모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 제보자분은 자신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법정에서 다투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들 만나가지고 힘든 것 같아서 300만 원도 건네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데 그때 이 사망한 남동생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에서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난 그 언니에 관해서도 언니도 여러 차례 만났었고 내가 자식들 내팽개쳤다는 거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제보자분의 이 반박은 그겁니다. 이 살아있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죽은 자녀들하고는 연락하면서 만났다라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식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자식 목숨값을 적금처럼 생각하는 친모. 이 정말 너무 분통 터진다 하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자,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육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해버리는, 상속을 하지 않는 이 구하라 방지법, 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내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맞아요.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글쎄 뭐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는데 법사위도 제가 안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 소위가 통과가 돼서 전체 회의에 올라왔는데 자, 이게 내일 법사위 전체 올라와야죠. 회의가 안 열릴 열리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지금 다른 쟁점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하라 방지법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면 결국은 그 법은 21대 국회를 만료로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지금 부모한테 지금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거든요. 양육 의무 하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뭐 고스란히 다 베끼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먼저 좀 말씀 주세요. 일단 안타깝게도 그 법이 통과가 처용되더라도 옛날로 거슬러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때면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나서서 이걸 법을 만들었다가 또 그분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이 되는 거 말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교수님이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어머니거든요. 정말로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고 나중에 뭐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또 아이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돈만 생각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비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극을 정말 뚫고 살아가신 오늘 제보자 정말 박수를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정말 위로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뭐 형제도 안 계시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랑 이제 그래도 잘 이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저도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구하라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법정에서 부디 이런 국민 정서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중국의 열차 승강장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안전선을 훌쩍 넘어서 열차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데요. 어떡해? 그때 순식간에 아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좁은 틈으로 쑥 미끄러져 빠져버립니다. 이대로 열차가 출발하기라도 하면 끔찍한 상황인데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네, 다행히 열차도 일단 대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경찰이 바로 달려왔습니다. 좁은 틈에 끼어서 겁에 질린 아이부터 달래보는데요. 힘껏 당겨보지만 쉽게 빠지지 않자 먼저 메고 있는 가방부터 빼냅니다. 저 안 빠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아래로 내려서 승강장 위로 무사히 들어 올렸는데요. 경찰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아이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고요. 열차도 바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주택가의 도로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데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던 한 주택 정원에 확 들이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나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요. 울타리는 보시다시피 산산조각이 났고 쓰레기통이 온통 뒤집힌 탓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운전자는요? 네, 커다란 충돌음에 놀란 주민들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잠시 후 옆으로 뒤집힌 차에서 네, 후드를 쓴 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네,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그 사이 또 다른 사람이 문 밖으로 신발을 휙 던지는데요. 차례로 2명의 남성이 탈출을 합니다. 걱정하는 주민들이 상태를 묻지만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현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왜 어딜 가? 네, 경찰은 현장에서 이탈한 2명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사고를 치고 도망친 게 어이없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두 남성이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리를 포개고 빙글빙글 돌면서 멋지게 묘기까지 부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삐쭉 삐져나옵니다. 설마. 그러더니 저 혼자 공중을 날아서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성은 지상에 내려온 후에야 이 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거 완전 박살났을 텐데. 글쎄, 휴대전화가 멀쩡할지는 의문이었지만 저 남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기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휴대전화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 휴대전화로 위치를 확인해가면서 숲길을 내달렸습니다. 앱이 가리킨 위치에 가까이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벨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야, 거짓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가 멀쩡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도 65%나 차 있었고요. 보이세요? 흠집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무려 3,70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살아남은 이 휴대전화 바로 삼성의 갤럭시였습니다. 야, 국산 기술력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광고 들어오나요? 자, 역시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캐리어 바퀴를 뜯어내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대쪽 바퀴까지 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지지 않으니까 뭐 캐리어를 훅 밟고 잡아 당깁니다. 친구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뜯는데 마지막 바퀴까지 제거하고 공항에 있는 승객들의 박수소리를 받습니다. 저걸 왜 떼요? 왜냐하면 바퀴를 떼면 바닥에 끌고 갈 수가 없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남성이 소지한 캐리어가 기내 수화물 규격에 맞지가 않아서 반입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을 더 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 더 내는 대신 바퀴를 뜯어 규격에 맞춘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가방 치수를 다시 한번 남성이 재보는데요. 저랬는데 안 맞으면 큰일 날 텐데 대충 끼워 넣은 다음에 무릎으로 밀어 넣어서 쑥 성공했습니다.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치 시 피가 난다면 잇몸 질환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질환이 악화되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손실이 오기 전에 파로돈 탁스로 케어하세요.
잇몸 건강엔 역시 파로돈 탁스. 모르고 어떡하지? 브러쉬!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섬유 사이 얼룩까지 깨끗하게. 프러쉬. 이 맛에 브러쉬 쓰지.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